우선 저번 영상에서 저희가 분석한 게 몇 개 있죠. 랜덤으로 현재 뷰탭에 뜨고 있고 활동하고 있는 블로그 5개를 비교했을 때 이런 3가지 큰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엄청 오래전에 쓴 글이 있다. 2008년에 쓴 글도 있었고 2010년, 2012년 이렇게 있었죠. 두 번째, 2019년 이전의 글들이 다 비공개 혹은 삭제되어서 첫 글이 2019년 이렇게 돼 있었죠. 세 번째, 블로그의 이름이 옛날에 글 쓸 때랑 지금이랑 이름이 다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 큰 3가지 특징이 있었는데요. 이거를 토대로 이런 특징이 있는 블로그가 네이버 뷰탭에 뜨고 있다 라는 공식을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뷰탭에 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이런 특징을 가진 블로그가 있으면 뷰탭에 뜨겠죠. 그럼 이제 좀 황당하실 겁니다. 아니, 엄청 오래전에 쓴 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2020년인데 어떻게 2008년에 쓴 글을 만들 수 있고 2010년에 쓴 글을 만들 수 있고 2012년에 쓴 글을 만들 수 있냐? 타임머신이 있는 것도 아닌데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랜덤으로 뽑은 이 5개의 블로그, 이 사람들이 과연 2008년부터 블로그를 했고 2010년부터 블로그를 했고 2012년부터 블로그를 했을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이분들은 어떻게 했길래 2008년도에 쓴 글이 있던 블로그를 가지고 있고 2010년도에 쓴 글이 있던 블로그를 가지고 있고 과거에 쓴 글이 흔적이 있는 블로그를 가지고 있을까요? 네, 정답은 삭제된 블로그를 같은 주소로 다시 생성한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삭제된 블로그를 같은 주소로 다시 생성하게 되면 아까 저희가 발견한 이 3가지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과거에 삭제된 블로그를 찾을 수 있고 어떻게 만들었지? 이 방법을 이제 궁금해 하실 건데요. 네, 방법은 간단합니다. 네이버 검색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이제 내가 이런 키워드로 글을 썼던 옛날 블로그를 한번 찾아보고 싶다 하는 키워드를 그냥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 아무 키워드나 입력하시면 됩니다. 요즘 그 바이러스가 되게 유행이니 독감 이런 식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검색한 후에 블로그 탭으로 가시고 이 출처를 tstory.com을 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삭제한 tstory 블로그만 찾고 싶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 뜨는 모든 블로그들은 다 tstory 블로그입니다. 이 중에 그러면 tstory 블로그 중에 현재 운영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겠죠. 그리고 기간 설정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흔히 2012년 전에 생성한 블로그만 최적화 블로그가 된다 이런 루머, 소문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게 저도 그걸 믿는 건 아니지만 그게 진짜라면 우리도 2012년 12월 30, 2012년 30 2012년 전에 이미 있었던 블로그를 발견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간 설정하면 이제 티스토리에 있는 티스토리만 떴고 글 쓴 기간이 2012년 전에 있던 글들이 모두 검색이 됩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 거의 다 왔는데요. 여기서부터가 좀 귀찮습니다. 여기 있는 블로그들을 하나하나 다 확인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인지 혹은 삭제한 블로그인지, 삭제는 했는데 글이 남아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일일이 다 확인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한꺼번에 이렇게 블로그가 다 들어가지는데요. 이렇게 블로그 이름이 현재 뜨고 있죠, 다들. 일본 돼지, 스페인, 국민건강, 독감 이런 식으로 이 블로그들은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블로그입니다. 그럼 또 이제 여기는 없으니까 이 페이지 가서 또 이렇게 다 찾아봅니다. 그러면 이제 또 블로그 이름들이 뜨죠. 빨간 좋은 기억, 즐거운 생활 이런 식으로 블로그 이름이 다 뜨면 이거는 현재 운영 중인 블로그란 겁니다. 그 말인즉 삭제한 블로그가 아닌 거죠. 이런 식으로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다 보면 한 번씩 삭제한 블로그가 뿅 하고 튀어나옵니다. 근데 아쉽게도
쉽게 예측은 되겠지만 삭제한 블로그를 찾는다는 게 확률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네, 삭제한 블로그를 찾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이 영상을 지금 녹화하면서 아마 못 찾을 것 같아요. 그 사이에는 이게 엄청 오래 걸리는 작업이라 삭제한 블로그를 찾는다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라 아마 힘들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제 삭제한 블로그가 나올 때의 특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다가 삭제된 블로그가 발견이 되면 이런 식으로 원래 블로그 이름이 뜨죠. 그리고 앞에 이제 티스토리 로고가 뜹니다. T라는 티스토리 로고와 블로그 이름, 이 사람은 자기가 지정한 이 로고와 블로그 이름, 이 사람도 자기가 지정한 로고와 블로그 이름이 뜨는데 삭제된 블로그는 이런 특징을 보입니다. 인터넷 모양이 뜨고 블로그 이름이 없고 티스토리라는 이름이 뜹니다. 이게 이제 삭제된 블로그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저희가 찾다 보면 이런 블로그가 한 개씩 나옵니다. 이건 예시를 들기 위해 제가 아무렇게나 친 example.tstory.com인데 삭제한 블로그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존재하지 않는 페이지라는 말과 함께 이런 로고, 티스토리라는 이름이 뜹니다. 분명히 글은 있는, 여기에 글이 검색이 돼. 글은 있는데 막상 그 블로그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존재하지 않는 페이지입니다 하면서 이런 로고가 뜨는 것이죠. 그 말인즉 옛날에 글을 쓰는 흔적은 있다. 하지만 이 블로그는 현재 없는 블로그다. 그 말인즉 삭제한 블로그다 라는 공식인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삭제한 블로그를 찾았습니다. 그러면 그 주소를 그대로 내가 티스토리 블로그를 개설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옛날 글이 흔적이 남아있지만 이제 그 블로그는 제 블로그가 된 거죠. 이제 만약에 삭제한 블로그를 내가 개설했다고 가정을 하면 제 블로그에는 이와 똑같은 특징이 나옵니다. 엄청 오래전 쓴 글을 그대로 흔적이 남아있죠. 근데 나는 이제부터 새로 블로그를 만들었어. 그러면 나는 2020년부터 쓴 글부터 다시 시작하겠죠. 첫 글이. 그렇기 때문에 2020년 이전에 쓴 글들은 다 비공개 혹은 삭제된 것처럼 보이겠죠. 왜냐? 그 글은 흔적만 있지 내 블로그에 남아있지 않으니까. 그 세 번째, 그때 그 사람이 만들었던 블로그랑 똑같은 이름으로 제가 블로그를 만들지 않는 이상 그 당시의 블로그 이름과 지금 새로 제가 개설한 블로그의 이름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뷰탭에 뜨고 있는 블로거들에게 이런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예시를 찾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찾는데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제가 사실 3일 전에 3일 전에 5월 13일에 예시를 하나 찾았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영상을 녹화를 못 해놓는 바람에 찾지는 못했고 그때 제가 어떻게 찾았냐면 저는 그 당시에 데스노트라는 만화를 제가 너무 좋아해서 데스노트라고 입력을 하고 이제 기간을 출처를 티스토리로 선택한 뒤에 기간을 2008년부터 2014년으로 한번 지정을 한 다음에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찾다 보니까 여기서 이 블로그가 나오더라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원한 제국의 뭐 어쩌고저쩌고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이런 주소에 글은 165번째 그리고 2009년에 글을 작성했던 흔적이 있던 블로그입니다. 제가 이거를 발견했는데 삭제가 돼 있고 삭제가 돼 있더라고요. 이 블로그가. 그래서 제가 이 블로그를 제가 당연히 만들려고 했는데 티스토리에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블로그를 삭제한 지 72시간 전에는 재개설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개설이 안 되기 때문에 영상 녹화를 안 해놨는데 그게 제 실수였습니다. 그 사이에 72시간이 된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이 지금 그 블로그를 생성해 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주소로 똑같이 블로그를 개설한 거죠. 지금 아까 말한 특징이 나옵니다. 자, 분명히 이 블로그는 이 주소는 165번째 글이 있었던 블로그예요. 그것도 2009년에. 근데 지금 이 블로그로 다시 들어가 보면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이 사람은 새로 글을 썼기 때문에 5월 14일에 다시 1번부터 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정보가 나가면 이 사람이 지금 글을 새로 쓰지 않았습니까? 멋진 삶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바로 달려보자. 이 사람은 이 블로그를 2020년 5월 14일에 새로 개설했거든요. 제가 이걸 개설하는 걸 봤는데, 그러니까 제가 개설하기보다 이 사람이 먼저 개설을 한 거죠, 저보다.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런 글을 썼을까요? 멋진 삶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바로 달려보자.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제 이 사람은 이 블로그를 자기가 새로 옛날에 있던 블로그를 자기가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네, 블로그에 뷰탭에 뜨는지 확인하려고 쓴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 특징이 있어요. 오랫동안 묵혀둔 블로그이기 때문에 일종의 휴면 계정이죠. 휴면 블로그입니다. 이것도 네이버에 검색에 반영되는데 시간이 좀 최소한 2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저분이 쓴 날짜가 2020년 5월 14일이고 오늘은 5월 16일입니다. 따라서 이제 내일이나 모레쯤에 이 사람의 결과가 나오겠죠. 이 글이 과연 뷰탭에 뜰까요, 안 뜰까요? 거의 99%는 뜹니다. 근데 안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뭐냐? 이미 다른 사람이 이 블로그를 재개설해서 썼다가 뭐 저품질을 먹어서 다시 버린 거야, 이 블로그를.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모르고 다시 주순 거야.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안 뜨게 됩니다. 근데 이게 정확한 예시가 하나 있으면 이해하는데 정말 쉬운데 아쉽게도 이게 삭제한 블로그를 찾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어서 이해가 조금 어려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네이버 검색에 내가 찾고 싶은 키워드로 아무 키워드나 검색을 합니다. 지금 생각나는 게 족발이 생각나네요. 족발이라고 쳐보겠습니다. 그 다음 블로그 탭으로 이동을 하시고 출처를 tstory.com 이라고 입력하십니다. 왜냐? 우리는 삭제한 티스토리 블로그를 찾고 싶으니까. 그리고 기간은 옛날에 글을 썼던 흔적이 있는 블로그가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로 기간을 설정합니다. 저는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해 볼게요.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블로그를 다 들어가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 블로그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인지 아니면 삭제된 블로그인지. 근데 이게 삭제된 블로그가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제가 예시를 드는 동안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조금 아쉽네요. 제가 찾았었는데 그걸 녹화를 안 해놓는 바람에 누가 벌써 개설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한번 예시로 들어볼게요. 이렇게 찾다 보면 삭제된 블로그가 한 번씩 튀어나와요. 삭제된 블로그가 튀어나오는데 그때 삭제된 블로그의 특징이 어떻게 되냐? 네, 다른 블로그들은 이런 식으로 티스토리 로고가 박혀 있는데 이렇게 지구본 인터넷 로고가 박혀 있는 경우, 그리고 블로그 이름이 있는데 삭제된 블로그는 이름이 없습니다. 이렇게 티스토리라고 뜹니다. 네, 이런 걸 이렇게 발견하면 나는 드디어 삭제된 블로그를 발견한 겁니다. 그러면 삭제된 블로그를 발견했다. 네, 근데 이거는 옛날에 글을 썼던 흔적이 있는 블로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블로그의 주소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 블로그 주소로 내가 새로 개설을 한다. 그렇게 되면 저는 이제 옛날에 글을 썼지만 흔적이 남아있지만 삭제한 블로그를 제가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어제 설명했던 이 블로그들과 똑같은 특징이 있겠죠. 엄청 오래전에 쓴 글이 있다. 그리고 2020년 오늘 새로 개설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전에 쓴 글들은 다 비공개되고 삭제되어 있다. 세 번째, 블로그 이름이 내가 옛날에 그 사람이 썼던 이름을 그대로 개설하지 않는 이상 블로그 이름이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뷰탭에 뜨고 있는 블로그들에게 이런 특징이 나타나는 겁니다. 왜냐? 그들은 삭제된 블로그를 새로 만들었거든요. 우리는 이걸 납장 도메인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웹문서에도 사이트에도 적용이 되는 개념인데 옛날에 누가 쓰던 사이트 주소를 더 이상 쓰지 않을 때 내가 그 사이트의 주소를 그대로 같은 이름으로 만들어버리면 옛날 쓰던 주소에
그 흔적들을 제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이런 개념으로 네이버 블로그도 옛날에 있던 블로그의 흔적을 가지고 옴으로써 나는 이제 옛날에는 뷰탭에 떴으니까 옛날 블로그들은 뷰탭에 떴으니까 그 블로그의 힘을 그대로 가져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2020년에 새로 개설했지만 뷰탭에 뜨는 블로그가 되는 겁니다. 네, 좀 아쉬운 게 제가 13일에 이 블로그를 삭제된 블로그를 발견했었는데 이 삭제된 블로그를 데스노트라고 검색을 해서 2009년에 글을 썼던 이 블로그 주소를 제가 발견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딱히 녹화를 안 해놨거든요. 스크린샷만 찍어놓고 그때는 이렇게 떴죠. 165번째 글이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마크에 T스토리라고 뜨고 존재하지 않는 페이지입니다 라는 말과 네, 이때가 5월 14일 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영상을 찍어야겠다 하고 잠을 잤거든요. 근데 제가 새벽에 깼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사용 중인 주소입니다. 이렇게 떠요. 왜냐면 아직 삭제한 지 72시간이 안 지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개설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전까지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누가 개설을 했어. 새벽 5시 반에 일어났는데 그 사이에 이 사람이 개설을 했더라고요. 이 주소로 네, 새로 개설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14일에 개설을 하고 이 사람이 이제 14일에 새로 개설을 하고 블로그 이름을 세상의 시작으로 바꾸고 멋진 삶은 뭐 이런 글을 새로 썼습니다. 14일날. 네, 5월 14일날 새로 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삭제된 블로그를 발견했는데 이 사람한테 뺏긴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네이버 뷰탭에 뜨는 블로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상 2019년 2월에 HTTPS 패치 때문에 T스토리 블로그는 이제 더 이상 네이버에서 웹사이트 영역 외에는 뭐 거의 안 뜬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것 외에 방법이 더 있겠지만 그거는 진짜 소수만 알고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금 뷰탭에 뜨고 있는 블로그는 다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옛날에 만들어져 있었던 블로그를 누군가 삭제를 했고 그 블로그를 똑같은 주소로 내가 만듦으로써 뷰탭에 노출이 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내가 지금 뷰탭에 뜨고 싶다. 그러면 새로 블로그를 개설해서 될 일이 아니고 뭐 열심히 글을 쓴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예전에 글을 쓴 흔적이 있는 블로그를 근데 누군가 삭제를 했어. 삭제를 하고 했어. 그러면 그 주소를 그대로 내가 새로 개설 이렇게 해서 그 블로그를 내가 다시 얻어가지고 글을 써서 뷰탭에 노출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런 방식으로 옛날에 누군가 삭제한 블로그를 꽤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 뷰탭에 노출이 되는 블로그가 여러 개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거를 제가 다음 시간에 예시와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